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놀랍고도 뼈아픈 교훈을 담고 있는 실제 판결 사례입니다. 무려 29년이나 이어져 온 가족 비즈니스가 세법에 대한 오해 단 하나 때문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몽땅 날려버린 사건이거든요. 세무사 입장에서 이 판결의 핵심 논거와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엄격 해석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성적인 가족 이야기와 냉정한 법적 현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공제 환상부터 시작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 2012년에 있었던 결정적 사실관계,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핵심 논거와 실무적 팁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가업상속 공제의 환상입니다. 상속인이 어떤 착각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화면에 숫자 29 보이시죠? 아버지가 1994년부터 한자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시간 무려 29년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평생을 보고 자랐고 커서는 본인도 합류해서 함께 일한 아버지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당연히 수십억 원의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아들은 서류상 형태가 어찌됐든 우리는 한 가족이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주유소를 운영했다라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반응 어땠을까요? 네, 공제 불가합니다. 완전히 얼음장 같았죠. 훈훈한 가족이 정서와는 다르게 아들한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세금 폭탄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상속인은 대체 왜 이게 연속된 가업이라고 찰떡같이 믿었을까요? 그리고 세무당국은 왜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을까요? 이제 감정적인 가족서사에서 벗어나서 아주 차갑고 엄격한 조세 원칙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사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죠. 조세법률주의와 엄격 해석 원칙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대법원 판례,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 논거이자 조세법의 대원칙입니다. 바로 엄격 해석의 원칙인데요. 여러분, 세법은 납세자의 의도나 억울한 사정을 봐주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법에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아주 칼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세금 공제나 감면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예외적인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를 받으려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100% 완벽하게 채워야 해요. 세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사정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런 식의 감성적인 논리나 대충 비슷한 핑계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트, 2012년 여름의 결정적 사실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상속 11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타임라인 한번 쫙 보시죠. 조세법상 사업의 연속성이 어떻게 뚝 끊어졌는지 단 5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6월 30일에 아버지가 주유소 자산을 아들한테 매각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7월 1일 아들이 같은 자리에 자기 이름으로 신규 주유소를 차리고 아버지랑 월세 계약을 맺습니다. 이어서 7월 4일에 아버지가 본인 사업자 등록 업종을 주유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싹 바꿔버리죠. 어떠신가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물론 이 명백한 사설들 앞에서도 아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종 바꾼 건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행정 처리상 서류만 껍데기로 바꾼 거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같이 주유소를 돌렸다니까요? 라면서 방어를 했죠. 나름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 네 번째, 두 주유소의 현실입니다. 이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봐야겠죠? 표를 보시면서 국세청 눈에 비친 현실이 어땠는지 확인해 볼게요. 같은 장소인데 법적인 현실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 사장님으로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고 아들은 주유소업 사장님으로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대표자부터 업종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별개의 사업체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팽팽한 긴장감이 터집니다. 우리는 함께 가업을 운영하는 가족이다라는 가족들의 감성적인 실질과 당신들은 월세를 주고받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자다라는 세법의 철저한 형식, 이 두 가지가 정면 충돌한 거죠. 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다섯 번째, 조세심판원의 핵심 논거입니다.
세법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이죠. 세무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심판원의 논리는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이 깔끔했습니다. 첫째, 공제 기준은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11년 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자였잖아요.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둘째, 아버지의 주요소는 2012년에 이미 끝났어요. 셋째,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낸 월세, 이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냥 독립된 세입자라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돼버린 거죠. 심판원 결정문에 나온 이 문구, 이게 사실상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법적, 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세법의 눈에는 아버지 사업과 아들 사업 사이에 아무런 법적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시사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교훈이 뭘까요? 전문가 시각에서 드리는 꿀팁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가업 승계 준비하신다면 상속개시일 기준 업종 코드가 공제 대상이 맞는지부터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팔고 월세 계약 맺는 거 그거 승계 아닙니다. 그냥 신규 창업이에요. 셋째, 엄청난 세금 혜택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실질과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서류상의 형식이 톱니바퀴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 피땀 흘려 일군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 승계 계획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거뜬히 통과할 만큼 탄탄한 서류를 갖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사례처럼 우린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환상에 기대고 계신가요? 세법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엄격합니다. 오늘 짚어드린 조세법률주의와 엄격 해석 원칙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